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오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주말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드 임시 배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몇 시간 만이죠? 16시간 만인가요? 15시간 30분 만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이 뒤집으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비난이 많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전략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사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미 이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고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인데 예. 국내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러다 보면은 사드 배치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28일 날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전에 미리 알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왜 이걸 임시 배치를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기반 시설이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요.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배치에 방점이 찍힌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하되 그러한 기본 시설이 안 되고 아직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치를 하자라고 해서 임시란 그 수식어가 붙은 것 같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가 배치 쪽에 무게를 둬서 추가 배치를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예. 이걸 왜 임시 배치를 하느냐, 임시 배치의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이번 그 미사일 발사에 관련돼서 어떤 추가 배치를 하고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정부의 모습과는 좀 약간 비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배치를 하라. 일단 그렇지 않고 일반 영향 평가를 받으려 했던 건데 일단 그건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배치를 하라는 쪽에 무게가 두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화성 14형 2차 실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우리 사드 문제는 이번에는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북한이 세 가지 우리한테 그 어떤 명분을 줬습니다. 이번 화성 14형 2차 발표를 함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드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단 명분을 준 겁니다. 북한에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제재 국면에 가면 해도 제재 국면에는 참여를 하지만은 예. 사실 그 군사적 그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선을 분명히 끊지 않습니까? 예. 또 혈맹이라는 관계도 분명히 있고 북중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이 한반도 대화보다는 어떻게든지 핵무기를 보유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점점 북미 간의 이제 대화가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계속 중국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이럴 때 오히려 중국을 이제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명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선을 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대칭적 전략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전술 핵 배치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회에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또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정부에서 발 빠르게 그 사드 재배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일단 오늘 국민의당 중간 수사 발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그 관건은 이용주 의원이 소환되면서 이 수사가 이용주 의원에게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인가. 그러나 예. 전반적인 정황이 이용주 의원은 아마 이 사실 몰랐을 거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많이 됐어요. 결국 검찰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용주 의원이 만약에 혐의가 발견되면은 이른바 윗선까지 이 수사가 확대될 것인가가 이 수사를 바라보는 대단히 관심거리였는데 예. 이용주 의원도 지금 허위 사실을 인식했을 만한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도에서 봤듯이 박지원 그 당시 대표라든지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만한 전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오늘로써 일단 국민의당 이 제보 조작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로 봐야죠.
원래 이제 이달 말이 오늘이잖아요. 예. 오늘까지 이제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라는 방침이 검찰의 내부 방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유미 당원 그리고 나머지 뭐 김인원 그리고 이제 김성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요. 네. 선을 그은 게 아니냐. 뭐 꼬리 자르기가 결국 검찰 수사가 이제 사실상 종결이 되면서 완성이 됐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검찰 발표는 중간 수사 발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는 자를 수 없다 이런 막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묻지마 폭로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그 당의 뭐 그 윗선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유미 씨나 이준서 최고위원만 구속이 한계로 좀 정해져 버리면은 예. 이것이 다음 선거 때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사실 어떻게 오든지 이 부분은 좀 완전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하고 예. 사실 그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뭐 김대엽 사건부터 해서 선거철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데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재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뭐 그 머리까지는 수사의 범위가 확대 안 된다 하니까 되는데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뭐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지 검찰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을 절대적으로 어떤 전국 운영에서 필요해서 끌고 와야 되니까 예. 이런 정무적 판단을 내려서 위선까지는 확대하지 않는 이런 게 만약에 그러니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면은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고 물론 뭐 혐의가 없으면 그거는 뭐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머지 마지막 지금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나오면은 예. 그때까지는 정무적 판단을 검찰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이 모아지는 건 역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책임질 일이 없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전당대회 때 어떻게 글쎄요, 이 할까요? 전당대회가 지금 뭐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이 거의 뭐 굳혀져 가는 것 같고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전대에 다시 등장할 것인가 이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 전당대회 당권에 네. 도전하지 않을 것 같고 도전해서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썩 좋은 정책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에서 실패하고 또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바로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직접 어떤 그 사법적 책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예. 상황 속에서 지금 전당대회에 당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단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은 지금 뭐 전당대회에 출마해라 뭐 이렇게 지금 자꾸 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신중론이 나오더라고요. 신중 근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항상 이 정치 문법이라는 게 그 주변 측근들은 항상 이렇게 그 후보로 추대를 하고 자꾸만 출마하고 종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예. 현재 국민의당이 오늘도 여론사를 지난주에도 보니까 상당히 거의 미치예요 지금 네. 현재 바른정당보다 더 이제 안 나온 상황이고 예. 바로 이 제보 조작 사건이 여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최종 수사 결과도 아닌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뭐 은퇴설까지 나오는 상황 예. 속에서 저는 맞지 않고 아마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그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조작 사건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지만은 예.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전화위복도 될 수 있지만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진다 하는데 이 수사 결과가 국민의당과의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준서 씨 그다음에 이유미 씨로 이 사건이 수사가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안철수 후보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랑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전당대회에 나오고 이건 시기상조를 떠나서 적어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면은 일단은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다음 행보를 위해서도 좋고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좋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예. 어쨌든 그 전에 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번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는 쪽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드 문제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틀 전에 미리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휴가를 그랬는데도 갔냐, 그리고 뭐 사드 환경부지 영향평가를 그랬는데도 결정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휴가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네. 휴가를 안 가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 상황 자체가 오히려 관리가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휴가는 휴가대로 가고 휴가 간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국내 상황과 절연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휴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전혀 본질적 문제는 아니고 예. 언제든지 뭐 귀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알았다라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왜 그러면은 임시 배치를 할 거를 환경 영향 평가는 하겠다고 얘기했느냐? 라는 비판이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국내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어쨌든 법적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미 저 미국에서도 했던 얘기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나온 얘기고 그 사드 배치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완전히 부식이 된 거잖아요. 사드 배치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틀 후에 발사 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하면 그걸 나중에 발표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발사 안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왜 이틀 전에 알았다고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는 받겠다고 했느냐 이게 앞뒤가 안 오락가락했느냐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이 비판 자체가 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긴박한 안보 환경과는 잘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배치하겠다는 쪽에 중점을 둬야죠. 그래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확실하게 이미 얘기를 했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나중에 진행하더라도 일단 빨리 배치하자라는 예. 쪽에 발표했다라는 쪽에 우리가 그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이번 그 사드 배치 임시 배치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를 좀 자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28일 날 국방부가 10시 반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반 환경 평가를 실시하겠다 예.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16시간 좀 있다가 북한이 화성 14형 2차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에서 그 사드 배치를 임시 배치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예. 환경평가를 국방부에서 지금 뒤집어 갖고 임시 평가를 일반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할 때는 거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환경평가를 일반 환경평가는 어쨌든 72만 평 전체 평방미터 전체를 하게 되면 1년 걸린다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북한이 지금 화성 14형 2차 발표를 하니까 곧바로 청와대에서 그럼 배치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또 임시 배치를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보와 관련해서 뭔가 명쾌한 그 청와대 입장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거예요, 네. 지금.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 하겠냐 해서 보수 쪽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화를 네. 자초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